그동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댁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명절 갈등과 김장인 것 같더라고요. 명절은 그래도 아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장은 최근 들어서는 안 하는 집이 더 많지 않나요?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정말 자기 식구들 먹을 거 조금만 하거나 굳이 힘들게 직접 안 하고 사다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진짜 김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미친 사람들이냐고 하면 김장을 한 번 할 때 100포기 이상 합니다. 100포기가 뭐가 많냐고 우리 집도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적게 하면 100포기고 정말 많이 하는 달에는 200포기 넘게 한 적도 있네요. 신우와 시어머니 둘이서 함께 김치찜과 두루치기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할 때 쓸 김치를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다 같이 담그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횟수로 3년차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김장만 최소 30번 이상은 참가해서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다 아직 애도 없고 집에서 밥 먹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치를 정말 잘 안 먹습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밥을 해먹는 날보다는 외식이나 배달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김치를 먹어봐야 10포기나 먹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저는 간을 세게 하는 시댁김치가 입에 맞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따로 한 포기씩 보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은 그럼 왜 먹지도 않는 김치를 바보같이 매달 가서 김장을 해주고 있냐고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저희 부부에게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남편과 제 형편에 맞춰서 전세를 얻어서 시작하자고 했는데 집 구할 때 모자란 돈을 시댁에서 다 보태주시면서 그냥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수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지만 집을 꽉 채워봤자 그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결혼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시댁에 큰 빚을 지고 시작했고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가게에 김장하는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함께 일을 도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받으면 받은 만큼 일이라도 돕고 몸으로 때워서라도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아파트 해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해주신 시부모님의 통큰 배포에 감동했고 저도 당연한 마음으로 기쁘게 김장을 담그러 다녔습니다. 시댁 일이 내 가족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하던 일이 1년 2년 지나서 이제 3년차가 되었더니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신우들과의 형평성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입니다. 남편의 위로는 신우가 둘이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중 둘째 신우와 함께 장사를 하는 중이고 첫째 신우는 시집가서 집안 살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가게 김장하는 날은 보통 저희 부부만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물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 받은 건 보통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만 받은 것도 아니고 신우들도 시집 갈 때 다들 한미천씩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주말 이틀 동안 허리 빠지게 김장하고 김치 포장까지 다 해놓으면 일요일 저녁 첫째 신우까지 몰려와서 우리 엄마 김치는 묵은 김치도 맛있지만 방금 한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 하면서 집에서 커다란 김장통을 몇 개씩 챙겨와 꽉꽉 챙겨갑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김장날만 되면 내려와서 꼬박꼬박 가져갑니다. 집에 애들이 1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닐 텐데 김장일을 단 한 번도 돕지 않고 김치만 쏠랑 가져가는 게 점점 얄미워 죽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매달 10대포기 김치를 어떻게 다 먹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챙겨서 보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신랑에게 당신네 누나들은 김장하는 걸 돕지도 않고 매번 김치만 가져가는 게 너무 얄밉다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신랑의 대답은 그럼 당신도 김치 가져다가 많이 먹어. 였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신랑과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즘 식당들은 거의 다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요즘엔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도 맛이 좋다던데. 다음번에는 한번 주문해서 써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찜이 메인인 집인데 김치 맛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돈 주고 사람을 써서 하거나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앞으로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담그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직원을 뽑으라고 하면 딱 김장 담그는 그날만 손이 필요한 건데 무슨 직원까지 쓰냐고 하시고 사다가 쓰자고 하면 공장 김치는 맛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 그러면 김장하는 날만 일당 아주머니 불러서 하자고 하면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시키냐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냥 제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줬던 집 도로 가져가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김장하러 가기 싫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이 되면 밀린 집안일도 하고 쉬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 역시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집을 사주시면서 내 돈 안 갚아도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식당 김장하는 날 내려와서 그것만 도와주면 돼. 라고 하셨다면서 김장 하나만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힘들어도 멋모르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제 나이 이제 33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남들은 1년에 한 번이는 김장으로도 시댁과 싸우고 남편과 싸운다는데 제게는 매달 한 번씩 김장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제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사건은 저번 달에 일어났어요. 이번 달 김장은 언제 하겠다고 미리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고향에서 제 중학교 동창회도 있었고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올봄에 시집 간다며 청첩장 준다면서 꼭 오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눈물을 머금고 동창회 못 간다고 말해놓고 김장하러 갔을 텐데 그날따라 정말로 너무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번만큼은 동창회 가야 하는데 김장은 당신만 혼자 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역시나 남편도 안 된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 엄마 성격 알지 않냐고 김장 하나 바라보면서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는 엄마 성격에 난리 날 게 뻔한 일인데 그걸 안 가려고 하냐고 저보고 정신 차리랍니다. 저도 평소 같으면 그쯤에서 포기하고 그냥 김장하러 갈 준비했을 텐데 그때는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신우들도 둘이나 있는데 왜 김장할 때마다 나만 찾으시는 거야? 나 당신네 김치 먹지도 않는 거 잘 알잖아. 진짜 이 아파트 하나 해줬다고 언제까지 내가 당신네 집 종노릇 해야 하는 거야? 이럴 거라면 어머님께 아파트 도로 가져가시라고 해. 그날 남편과 밤늦도록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남편이 포기하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혼자서라도 김장하러 갈 거니까 뒷일은 더 이상 나도 책임 못 져. 라고 말하고는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약간은 쫄렸지만 한 번이라도 김장 안 가도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나중에 조금 혼나더라도 이번엔 친구들 만나고 친정 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푹 쉬다가 올 생각에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제가 김장 안 간다고 한 것 때문에 남편은 기분이 상했는지 한동안 제게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왜 내려오지 않느냐고 전화가 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오지 않더라고요. 금요일 저녁도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 때도 일요일에 친정에서 늦지막히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남편과 시댁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크게 화가 난 건 아닌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걱정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아직 제게 삐진 게 안 풀렸는지 퉁명스럽게 맞이하는 남편에게 오늘 김장은 잘했어? 어머니 화 많이 나셨지?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꼭 빠지지 않고 갈 테니까 얘기 좀 잘해줘. 이번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기분 좀 풀어주려고 애교 아닌 애교도 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그래, 알겠어. 라고 한마디 하고는 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런 태도에 저도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 정도 미안해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도 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꽁에 있을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 맘대로 해봐. 라는 생각으로 저도 방으로 들어와서 씻고 누웠어요. 어차피 살짝 삐진 거 시간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남편과 저는 서로의 핸드폰을 전혀 보질 않아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물 마시고 주방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면서 카톡 메시지가 온 게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니었지만 첫째 신우의 이름이 커다랗게 화면에 뜨는데 내용을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커다랗게 떠있는 글씨를 읽었는데 내용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아니 걔는 염치도 없니? 어떻게 시댁에 받아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굴어? 누가 봐도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읽자마자 열이 확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 때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굳이 핸드폰 열고 확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잠금 풀고 카톡을 확인했더니 저는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 2명과 남편이 있는 단톡방이 하나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며칠 전부터 제 욕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신우 둘이서 저를 욕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2명의 신우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정말 그 안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네? 우리 엄마가 집 사줄 땐 입 벌리고 좋다고 웃더니 이제 와서 엄마 뒤통수를 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성훈이 너는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가 이 꼴을 보게 만들어? 진짜 읽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김장을 한번 빠진 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을 때 어머니가 김장해주는 걸 조건으로 내걸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30번이 넘도록 빠짐없이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인데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어느 정도 잔소리 듣고 혼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건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도 참지 않고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어머니 가게 김장하는 날에 빠진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 야근하고 몸 아파도 약 먹고 김장하러 갔고 사촌 언니 결혼식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씻고 아침까지 배추 쏙 버무리다가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결혼식 참석하러 갔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겨우 김장 한 번 안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다가 제가 본인 핸드폰을 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쉬지 않고 3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왔던 걸 남편에게 다 터뜨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김치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냐? 난 입에 안 맞아서 어머님 김치는 먹지도 않아.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돈 받은 게 우리뿐이야. 신우들도 다 똑같이 받아갔잖아. 근데 왜 당신네 누나들은 김장 안 담그고 내가 해놓은 김치 가져가기만 해? 남편은 또 매번 하던 레파토리로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와 한 약속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단 소리를 하길래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멍청한 약속을 해서 나까지 이 고생을 시켜? 내가 언제 집 사달라고 했어? 기억 안 나? 나는 처음부터 우리 형편에 맞게 전세 살자고 했어.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이 집 도로 가져가시라 그래. 대신에 내가 3년 동안 당신 집에서 김장해준 거 일당 쳐서 내놓으라고 해. 나 그 돈 받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신우의 카톡을 보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이성을 잃고 막 쏟아내버렸어요. 남편도 뒤늦게 자기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뒤에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알량한 아파트 하나 보고 남편 집에 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신우들은 마치 제가 아파트 한 채에 팔려온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다 필요 없고 이 집 가지고 너네 신우들이랑 살든지 시댁에 들어가서 살라고. 나는 다신 김장이고 뭐고 안 할 거고 너랑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한참을 악을 쓰며 싸우다가 겨우 진정하고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이 제게 뭐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철저히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준비해서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화가 나고 신우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는 대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났었고 그 신우들의 대화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변호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더 큰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상태로 퇴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할지 뻔했기 때문에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편이랑 끝장 볼 생각이라 어차피 맞을 매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얘기는 들었다. 이제 김장하러 못 오겠다면서? 그럼 내가 사준 집도 도로 내놔야지. 어디서 거저 먹으려고 들어? 저는 거저 먹으려고 한 적 없다고 대답했고 이젠 집도 필요 없고 어머님 아들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은 집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아셨겠지만 그까짓 아파트 없다고 당장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숙이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듣기 싫어서 할 말 더 있으면 아들 통해서 하시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호와 한바탕 한 이후에 남편에게 이제는 진짜 이혼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이혼 못하겠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엄마랑 안 보고 살면 살았지 지금 저랑 이혼은 절대 못한답니다. 그럼 당장 집 팔아서 어머님 돈 갚아버려. 한 푼도 신세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집 구해서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살던가. 그게 아니면 이젠 같이 살 이유 없다고 생각해.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고 남편이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어머님 돈 갚고 앞으로는 인연 끊고 살겠다 하더라고요. 돈 갚을 때 당신이랑 나랑 지난 3년 동안 김장해드린 거 제대로 일당 계산해서 빼고 드려. 저희가 시댁과 인연 끊고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자 당연히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우 같은 제가 순진한 자기 아들 꼬셔서 부모 자식 인연 끊게 만들었다면서요.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인간들 아예 안 보고 살 생각이 크게 들었지만 저랑 이혼 못하겠다며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고 정말로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 끝입니다. 이 와중에 둘째 신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가게 김장은 어떻게 하냐고 제게 묻던데 이런 상황에도 김치 이야기가 웬 말인가 싶어요. 너네 집 김치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하라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은 잘 팔렸고 어머님 돈 갚고 난 뒤에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전셋집 새로 얻었어요. 시부모 도움 필요 없고 저랑 남편 둘이서 맞벌이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큰 결심 내렸으니 앞으론 잘할 거라고 한번 믿어보려고요. 마지막 기회를 줘도 사람이 안 달라지면 그땐 정말 끝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